2월 23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7천선 도약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의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퇴직연금 의무화 및 기금화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국채시장 역시 금리 급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로 기존 무역협정의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협정 재검토가 필요해졌습니다. 수출은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년 대비 23.5% 증가했고 반도체가 134.1% 폭증하면서 무역 수지는 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6천선을 넘어 7천선을 향해 상승하기 위해 3차 상법 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코스피 지수가 5,500에서 5,800선 사이를 오가고 있지만 6천과 7천선으로 도약하려면 해당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경도 원내대표도 3차 상법 개정안의 적기 처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본회의 개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 요청을 했으나 국민의힘의 거부로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거래 시작과 동시에 5,931선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퇴직연금 제도의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화를 위한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노사정이 합의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공동선언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제도 도입 20년 만에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또한 정부는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실태조사와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정은 내달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의 준비 상황도 점검하며 법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상생 교섭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시장에 실질적인 충격을 줄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주식과 회사채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금은 등도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금융시장이 점점 투기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국채시장은 연방준비제도와 글로벌 투자자가 이탈하고 금리에 극도로 민감한 헤지펀드가 진입해 있어 금리 급등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규모 매도세를 촉발할 요인으로는 미국의 재정 적자, 자금 조달 필요성과 탈세계화로 인한 안전자산에 대한 우려가 꼽혔습니다. 마크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시장이 경제 상황과 단절돼 과도하게 움직일 경우 자산 가격 하락이 경제 위기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찍이 무역 협상에 나선 것이 실수였을지 자문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초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미국과의 투자 및 경제 개방 합의를 발표했지만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징벌적 관세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해 협정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기존 합의가 흔들릴 가능성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동차와 철강 부문에서 고관세를 부과받았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이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APA시어 드바이저스의 스티븐 오쿤 최고 경영자는 미국과 관세 협정을 맺은 국가들이 현재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제안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서둘러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것이 정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됐음을 지적했습니다.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34.1% 급증하며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일평균 수출액은 47.3% 상승해 조업일수 감소를 감안한 실질 성장도 확인됩니다. 주요 수출 국가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수입도 11.7%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는 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최근 주가 상승을 경제 회복의 징후로 자화자찬하는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호환이 청년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제조업 종사자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청년과 40대의 고용 한파가 심각하며 쉬어쓴 인구가 크게 늘어난 점을 강조했습니다. 총 원내대표는 주식시장 호황이 실물경제 침체를 가릴 수 없다고 말하며 건설업과 제조업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활용한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